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 화제의 팀 토트넘 그리고 캡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영국 현지 중계방송에 출연 중인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리버풀의 레전드로 유명한 스카이 스포츠의 메인 패널 제이미 캐러거가 손흥민 선수를 두고 이 풀럼전 경기 이후 프리미어리그 역사의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대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유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이 나왔는지 스카이 스포츠의 먼데이 나잇 풋볼에서 세밀하게 분석한 토트넘의 경기력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방송에는 흥미롭게도 현재 프리미어리그 팀을 지휘하고 있는 울버햄튼의 게리 오닐 감독도 출연을 했어요. 울버햄튼 게리 오닐 감독과 제이미 캐러가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닐 감독이 지난 맨시티전 승리를 분석하기 위해 애초에 게스트로 초대된 가운데 월요일 밤에 열린 먼데이 나잇 풋볼이 이제 스카이 스포츠를 대표하는 전술 분석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토트넘과 풀럼과의 경기 종료 직후에 이어져서 방송이 됐기 때문에 토트넘 경기 분석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과 맨시티의 경기 분석이 이어지는데 저희는 이제 토트넘과 풀럼의 경기 분석 중에서도 이제 두 골 장면과 손흥민 선수의 활약 관련된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석하고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자가 게리 오닐에게 물어봐요. 오늘 토트넘이 이길 수 있었던 열쇠가 무엇이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네, 게리 오닐은 토트넘이 공이 없을 때 보여준 공격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풀럼 역시 공이 없을 때 수비 계획은 좋았어요. 구조적으로도 좋았고 토트넘이 공을 가졌을 때 잘 제어했습니다. 하지만 실점 상황에서는 열려 있었습니다. 센터백 사이에 큰 공간을 남겨뒀고 토트넘은 그렇게 공간을 비워둔 대가를 치르게 했죠. 끈질긴 압박을 통한 공격적인 압박의 결과로 나온 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풀럼도 토트넘의 공격을 막을 때의 대형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토트넘은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가 공격할 때 뒤를 역습한 게 아니라 상대가 수비하고 있을 때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공격하면서 거기서 골을 뽑아냈다는 것. 즉 정상적인 빌드업과 지공 형태에서 골을 뽑아낸 게 아니라 사실은 수비 상태를 득점 상태로 바로 연결한 건데 이게 바로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만든 개겐 프레싱, 카운터 프레스, 역압박을 얘기하는 건데요. 진행자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반전 선제골 36분에 나온 그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에 대해서 인내심이 필요했었다라면서 제이미 캐러거에게 이제 분석을 부탁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 시작 2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뻔했지만 레노의 선방에 막힌 이후 한동안은 공격은 했지만 결정적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전반 36분에 나온 이 선제골은 말씀드린 대로 풀럼이 수비를 잘하고 있던 가운데 카운터 프레스, 역압박을 통해서 끌어낸 골이잖아요. 네, 캐러거는 풀럼도 좋은 조직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빌드업을 다들 대비하고 잘 알고 있었을 거고 토트넘이 공을 갖고 풀럼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게리 오닐 감독이 말한 것처럼 경기 내내 사실상 토트넘 선수 10명이 다 강하게 전방에서 압박을 했죠. 그리고 토트넘의 골은 그 압박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카운터 프레스는 그 어떤 10번의 선수보다 낫다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플레이메이커를 뜻하는데요. 높은 곳에서 볼을 따내면 겨우 두어 번 패스로 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상대가 내려앉은 상태에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면서 그 조직을 깨는 게 쉽지 않은데 그보다는 오히려 상대에게 공을 내주고 그 공을 빼앗는 직후에 이제 공격한다. 즉 상대도 공을 쥐고 공격할 때는 수비 대형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가 취약한데 그 취약함을 노리기 위해선 상대의 진영에서 수비의 공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가면서 창의적인 한 방의 패스를 찔러 넣는 플레이메이커가 있으면 좋지만 그보다는 그냥 상대 수비라인에서 공을 빼앗으면 그냥 골을 넣으면 되니까 돌파할 수비수가 별로 없으니까 유리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게리 오닐이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쉽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완벽한 경기를 다 하고 싶었을 것이다. 역압박, 카운터 프레스로 골을 넣긴 했는데 상대의 수비 조직을 깨는 공격을 좀 더 잘하길 바랬던 것 같다. 그래야지 사실 뭐 좀 더 토트넘이 추구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하는 빌드업을 통해서 경기를 지배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후반전의 아쉬움에 대해서는 토트넘이 이미 2대0으로 앞서면서 또 편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굳이 또 무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 내 생각에는 조금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족스러운 건데 좀 욕심이 많았던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트넘의 선제골 장면을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요. 캐러거가 먼저 이제 게리 오닐 감독에게 물어봐요. 이런 카운터 프레스, 즉 뒤에서
팀에서 공을 셋업할 때의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 게리 오닐 감독은 전 이 장면에서처럼 센터백이 위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 자유로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설명합니다. 센터백이 편안하게 처리를 바라고요. 이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의 9명이 상대 진영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뭐 10명이죠. 로메로도 넘어오면 넘어올 수 있는데 하프라인 살짝 뒤에 있어요. 이 얘기는 토트넘의 센터백인 판더펜과 로메로가 이렇게 상대가 내려와서 진을 치고 있을 때는 빌드업을 할 때조차도 올라온다. 사실은 공격할 때도 센터백이 올라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올라오는 센터백이 공격할 때가 아니라 수비할 때 이렇게 올라와 있다.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게리 네빌이 이 판더펜이 본래 자신이 막아야 할 풀럼의 최전방 공격수인 비니시우스를 그냥 내버려 두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선수가 판더펜인데 앞에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직접적으로는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8번의 자리에서 공을 빼앗아 오겠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게 바로 토트넘의 극단적인 전방 압박 축구인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역할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압박을 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풀럼의 두 명의 센터백인 팀 림 선수와 칼빈 베시 선수의 간격이 아주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해주니까 두 센터백의 거리가 페널티 에어리어 양 끝까지 벌어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공을 빼앗아내면 바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굳이 우리 수비수가 다 넘어와 있어도 위험하지가 않다. 이렇게 상대가 벌려져 있으면 또한 우리의 수비를 위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가 어렵다. 왜냐? 공을 롱패스로 전개해야 되니까 우리가 따라가서 커트하고 막아내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상대도 롱볼로밖에 경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캐러건은 이어서 실제로 이 판더펜은 위로 올라서기 전 옆을 쳐다보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로메로와 눈을 맞추고 뭔가 사인을 주고받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마치 나 올라가도 돼 묻는 것 같았고 로메로는 좋다며 올라가 내가 커버할게 그 자리로 가 하며 밀어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 어깨 너머로 체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더펜이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보인 첫 터치는 절대적으로 환상적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 빌드업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손흥민이라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죠 라고 캐러건은 말했는데요.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판더펜이 그냥 임의로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비의 리더이자 또 팀의 부주장인 로메로에게 허락을 받고 올라간 거예요. 즉 팀의 약속과 규율, 내가 올라갔을 때 그 뒤를 누가 커버할지를 확실하게 해두고 지금 이 자리를 비우면서 비니시우스를 그냥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미드필드 위치까지 올라가서 압박을 했는데 압박과 동시에 이게 패스가 됐고 이 패스를 히샬리송이 받아서 손흥민 선수에게 넘겨줬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해결을 하는데 전방 압박도 관여를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결정력이에요. 전방 압박에서 공을 빼앗자마자 한두 번의 찰나의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결정력이 필요한데 그 결정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고 그래서 캐러거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한다고 얘기한 건데요. 이 득점 장면에 대해서 캐러거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절대적으로 아웃스탠딩한 걸출한 비범한 선수입니다. 평범한 선수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초기 압박을 했던 선수이고 그 다음에 메디슨이 또 따라서 압박하러 오면서 베시 풀럼의 센터백이 약한 발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오른쪽 센터백으로 배치가 됐는데 왼발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발로 패스를 하도록 만든 다음에 잘라내도록 패스 미스가 나도록 유인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캐러거가 이런 장면들 때문에 왼발 센터백 2명 배치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좋은 마무리 그리고 좋은 압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를 칭찬했는데 진행자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퀄리티 마무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달라 이 피니시 퀄리티에 대해서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위치도 골키퍼가 보고 있었고 또 수비수들도 보고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정확하게 골을 넣기 위해선 골문 상단 구석 그러니까 골키퍼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때려넣지 않으면 막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 게리 오닐 감독은 손흥민 선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영역으로 들어가 오른발로 감아 때릴 요량이었다고 하죠. 손흥민의 마무리가 돋보였다고 했는데요. 빠르게 돌아서 공을 오른발로 찰 수 있게 두고 팝코너 상단을 노렸습니다. 정말 높은 곳으로 떨어졌죠. 이 상황에서 톱코너를 노리면 의심할 여지 없이 골이라고 설명했죠. 패스를 왼발로 받아서 오른발로 이동하면서 바로 슈팅을 때릴 모션을 취한 것 자체가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이렇게 골을 넣어야 되겠다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그 그림을 그린 대로 찾고 또 그게 정확하게 꽂혔어요. 이게 기술적인 완성도와 축구 지능과 경기 이해력과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리 오닐 감독도 제이미 캐러거도 손흥민 선수를 최고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캐러거는 이 전방 압박 전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요. 원론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요건들을 빼놓고 물론 토트넘이 풀럼보다 좋은 팀, 강한 팀이니까 또 토트넘이 풀럼의 수비 제적을 깨는 데 있어서 고전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공을 가졌을 때 어떻게 플레이하느냐 이렇게 압박하고 공을 확보하자마자 골을 넣을 수 있던 팀은 토트넘이고 풀럼은 수비는 잘했다 치더라도 공을 소유했을
수비했을 때 플레이가 전혀 안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풀럼은 내려서서 지킬 때는 나름 나쁘지 않았지만 토트넘이 공격적인 수비를 했을 때 빼앗기고 나서는 무너지잖아요. 결국에는 공격적인 수비로 인해 본인들의 수비가 공을 빼앗길 경우에는 조직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내려가서 수비 안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상대에게 전방 압박을 당하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되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는 공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전방 압박 수비, 상대 지역에서 경기를 하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길 수 있던 것이다. 즉 빌드업 상태에서는 아쉬웠다고 해도 결국엔 토트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2대0으로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캐러건을 이어서 우리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랫동안 활약 중인 최고의 선수를 보고 있는 거라면 손흥민 선수를 극찬했는데요. 이어서 그는 손흥민 선수를 센세이셔널 선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전방 압박을 하더라도 슈팅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면 사실 비길 수도 있었어요. 첫 골이 나오지 않았다면 선수들은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질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올 때마다 해결해줄 수 있는 선수, 게다가 기회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비축하고 있던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압박을 하면서 힘을 쓰면서도 이런 마무리를 했다.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것이고 무엇보다 한두 시즌 반짝하는 선수는 있거든요. 오랫동안 꾸준히 최고의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최고의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골 득점에 대해서는 제임스 매디슨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둘이 얘기하기보다는 직접 득점한 선수에게 듣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냐. 그래서 진행자가 매디슨에게 직접 이 득점 과정을 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캐러거가 물어봐요. 이 두 번째 득점 장면, 후반전의 득점 장면도 압박 상황에서 전반전과 비슷하게 나왔던 건데 매디슨과 손흥민 선수가 함께 또 압박하러 올라가는 상황에서 딱 장면을 멈추더니 캐러거가 물어봅니다. 압박하러 가다가 매디슨이 뒤를 돌아보는 장면을 딱 멈춘 거예요. 뭘 본 거냐? 어떤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냐? 공간이 많이 있는 걸 본 것이냐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매디슨은 이에 대해서 보통 팔리냐나 홀딩 미드필더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페사르가 이워비를 따라오는 걸 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디슨은 더 높은 곳으로 가서 배시와 간격을 좁혀 압박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이제 홀딩 미드필더의 위치에 따라서 왜냐 센터백이 홀딩 미드필더한테 패스를 해야 되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 선수가 패스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방향으로 패스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패스를 하더라도 어렵게 부정확하게 하도록 움직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드필더의 위치에 따라서 그 반대쪽으로 압박을 해야 되니까 미드필더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네. 이워비는 사르가 막고 있으니까 팔리냐한테 주겠구나. 그럼 팔리냐와의 사이 공간을 내가 막아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막으면서 바깥쪽으로 이제 배시를 민 건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배시가 이제 이번에 영입된 선수인데 사실 유스 시절에 레스터시티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매디슨이 레스터에 있을 때 함께 뛰어봤기 때문에 그때 물론 배시는 어린 유망주였지만 내가 봤을 때 정말 좋은 선수는 맞는데 왼발잡이다 보니까 오른발을 못하더라. 왼발잡이도 오른발을 잘 차는 선수가 있는데 배시는 오른발을 많이 못 찼기 때문에 내가 배시가 오른발로 공을 차도록 계속해서 유도했다. 그래서 배시가 이번 경기 두 차례나 이제 패스 미스를 범하면서 실점을 하게 됐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토트넘이 계획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매디슨이 고맙게도 우리가 의도한 그 압박대로 배시의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후이비에르가 차단했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이어진 이후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매디슨이 해결하는데 캐러거가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뭐 욕심부리지 않고 패스를 잘 줬잖아요. 소니가 패스해줘서 얼마나 기뻤나요? 라고 물어봐요. 물론 그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어떻게 골을 넣기 위해 집중했는지를 또 디테일하게 설명하게 되는데요. 네, 매디슨은 온사이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배시가 여전히 깊은 곳에 있었고 뒤에 림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했고요. 몇 야드 앞에 골대가 있어서 차분하게 마무리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거리에서 패스하듯이 툭 찔러 넣었다고 설명했죠. 이 장면에서 이제 오프사이드 위치 반발만 앞에 들어가 있어도 좋은 패스를 해줘도 기후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혹시 이 센터백들이 깊이 내려가 있는 걸 보긴 했지만 슬쩍 올라와서 나를 오프사이드 함정에 빠뜨리지 않을까를 잘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패스가 왔을 때는 또 너무 세게 차서 빗나갈 수 있으니 살짝 패스하듯이 슈팅해서 마무리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 얘기 이후 매디슨과의 인터뷰가 좀 진행이 됐고 이제 앞서 이제 캐러거가 손흥민 선수를 최고라고 얘기한 것에 이어서 매디슨도 지금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능력도 좋은데 능력을 떠나서 토트넘에 정말 오랫동안 뛰었던 해리 케인의 10번을 이어받았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토트넘에 있던 선수처럼 또 토트넘의 주장인 것처럼 플레이를 해내고 있다. 사실 레스터보다 토트넘이 윗단계의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스텝업을 할 때 어려워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이거는 실력보다는 정신력의 문제다. 그런데 매디슨은 이런 정신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큰 클럽에 가서도 바로 적응하고 이렇게 인터뷰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도 능숙하게 대처하는 걸 보니까 이 선수 더 크게 될 선수다
거다라고 캐러거가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게리 오닐 감독은 또 덧붙였는데요. 메디슨이 자신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거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게리 오닐 감독은 메디슨이 이제 어렸을 때 노리치에서 뛰었고 노리치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기 때문에 시즌이 끝난 후 우리와 함께 훈련하러 돌아왔는데 그가 1군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순간부터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했다고 합니다. 게리 오닐 감독은 메디슨이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었는데 의심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죠. 당시 본인도 선수였기 때문에 함께 뛰어봤는데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좀 잘할 때는 자신감이 좀 과하거나 거만해 보일 수가 있는데 메디슨은 그렇지 않고 딱 자신이 잘하는 만큼에 대한 자신감만 있고 그에 따른 직업윤리, 프로 정신이 갖고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그 규율을 갖추고 경기에만 집중했다. 겉보기에 장난스럽고 뭔가 이제 파티를 즐길 것 같지만 그런 선수가 아니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손흥민, 메디슨 조합이 토트넘의 승승장구를 이끌고 있는데요. 다음에 이어질 경기들도 흥미롭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새벽 4시 며칠만 좀 기다리시면 토트넘과 팰리스의 경기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보실 수 있고요. 11월 7일 화요일 새벽 5시에는 첼시와의 런던 더비 포체티노 감독과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의 게리 오닐 감독이 이번 스카이 스포츠에서 토트넘을 분석했는데 11월 11일에는 직접 상대하게 되고 또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맞대결까지 예상이 되거든요. 앞으로 더욱더 재미있는 경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도전, 두 번째 득점왕 도전의 모든 이야기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